여느 때와 다름없이 UN 윤리경영분석기구의 사무실에서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제게 말을 걸었죠. 항상 그래왔듯이. 안젤라, 여기 좀 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지만 제겐 선명하게 들렸어요. 뭐지?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일상적인 업무였는데 갑자기 눈에 띄는 패턴이 보였어요. 미국 제품의 판매량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등락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차트를 6개월, 1년, 2년으로 확장해보니 명백한 하락세였습니다. 이건 이탈 현상이잖아.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따라가며 중얼거렸어요. 소비자들이 미국 제품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른 나라들의 데이터를 검색했죠. 일본, 안정적. 독일, 소폭 상승. 프랑스, 유지. 그리고 한국? 이게 맞나? 그래프를 2번, 3번 확인했어요. 한국산 제품의 성장세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이 마치 삼봉우리처럼 솟아 있었죠.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였어요. 마르틴, 이거 봐요. 동료 마르틴이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뭘 발견했어요, 안젤라? 이상한 패턴이에요. 미국 제품은 계속 하락하는데 한국 제품은 봐요, 이런 성장세는 비정상적이에요. 마르틴은 안경을 올리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카테고리별로 분석해볼까요? 저는 즉시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했습니다. 전자제품, 화장품, 식품, 의류. 모든 분야에서 같은 패턴이 보였어요. 심지어 한국이 강세를 보이지 않았던 자동차 시장에서도 상승세가 시작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이런 명확한 신호를 발견하는 건 흥분되는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변화의 이유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창밖으로 뉴욕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 불리던 이 도시에서 저는 그 중심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거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변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수치를 다시 훑어보며 생각했어요. 이 변화의 이유는 뭘까? 왜 하필 한국일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저는 답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현상의 뒤에 숨은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세계가 변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갑자기 어머니 마리안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윤리경영 분석가의 길을 걷게 된 건 모두 어머니 때문이었죠. 30년 전 독일 함부르크의 작은 공방에서 어머니는 자신만의 화장품 브랜드 마리안네 내추럴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진심을 담은 제품들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방과 후면 항상 그곳에 있었죠. 비누 향기와 에센셜 오일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하나하나 제품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안젤라, 제품은 정직해야 해.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에는 어머니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죠. 성장하던 브랜드의 위기가 찾아온 건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미국의 대형 화장품 기업 글로벌 뷰티가 협업을 제안했어요.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마리안네 내추럴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달콤한 제안이었죠. 이건 기회야, 안젤라. 어머니의 눈은 빛났습니다. 우리 제품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어.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고 초기에는 모든 게 꿈처럼 흘러갔어요. 매출은 급증했고 어머니의 작은 브랜드는 갑자기 주목받는 독일 화장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모든 것이 변했죠. 그들이 배합을 바꿨어, 안젤라.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울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글로벌 뷰티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리안네 내추럴의 핵심 성분들을 저렴한 대체제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자 그들은 계약서에 작은 글씨를 가리켰죠. 성분 조정 권한이라는 조항이었어요.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믿고 사는데 이건 거짓말이야. 어머니는 법적 투쟁을 시작했지만 소규모 브랜드가 다국적 기업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쌓여갔고 어머니의 건강은 나빠졌어요. 마리안네 내추럴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파산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소비자들이 변질된 제품에 실망하며
마리안네는 돈을 위해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난했을 때였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어머니의 가치가 훼손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기로 한 것도 UN 윤리경영. 분석기구에 지원한 것도 모두 그날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곁에서 손을 잡고 말했죠. 제가 바꿀게요. 정직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을 거야, 안젤라. 그 기억이 제 데이터 분석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미국 제품의 하락세와 한국 제품의 상승세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찾아내기로 했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밝혀낼게요. 왜 세계가 변하고 있는지. 상사의 승인을 받아 필드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도쿄였죠. 일본은 아시아 시장의 트렌드를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주쿠의 번화가에 서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젊은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쇼핑백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로고가 눈에 띄게 많았어요. 실례합니다. 왜 이 제품을 선택하셨나요? 쇼핑을 마친 20대 여성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품질이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브랜드들이 환경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서요. 환경? 이건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어요.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고 놀랍게도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품질, 정직함, 환경보호, 노동자 권리. 도쿄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파리로 향했어요. 샹젤리제 거리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파리에서도 패턴은 같았어요.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신뢰성을 꼽았습니다. 왜 한국 브랜드를 믿으세요? 젊은 프랑스인 피에르에게 물었어요. 피에르는 방금 구입한 한국 라면을 들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조용해요. 대단한 광고는 없지만 제품이 말해주죠. 그리고 요즘엔 제품 뒷면에 QR코드가 있어서 원료부터 생산 과정까지 다 볼 수 있어요. 투명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의 말에 피가 빠르게 순환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었어요. 베를린에서의 조사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고향이라 더 오래 머물며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났어요. 30대 주부부터 10대 학생까지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한국 브랜드는 신뢰할 수 있어요. 미국 브랜드에 대해 물었을 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과장된 광고, 과대포장, 환경 오염, 노동 착취. 부정적인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모든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소비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치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브랜드들이 그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베를린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 세상은 바뀌고 있었어요. 소비자들이 바꾸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한국 브랜드의 성장은 제품 자체보다 정직함과 투명성에 있다. 이제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국 브랜드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곳이어야 했어요. 마침 베를린에서 작은 윤리적 소비 박람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기업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방을 다시 꾸리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베를린의 작은 전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윤리적 소비. 박람회라는 현수막 아래 다양한 국가의 부스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주최 측의 언론인 신분으로 등록한 후 한국 부스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더군요. 10개가 넘는 부스에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간 곳은 작은 화장품 브랜드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UN 윤리경영 분석기구의 안젤라 마이어입니다. 부스에 있던 한국인 여성이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그린뷰티의 대표예요. 김미영은 유창한 영어로 제품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녀가 제품의 장점이 아닌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화장품은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담겨요. 고객이 리필을 주문하면 새 용기가 아닌 내용물만 보내드립니다. 다른 부스로 이동했어요. 한지로 만든 포장재를 선보이는 회사였습니다. 대표는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건 전통 한지예요. 물에 녹는 섬유로 만들었고 땅에 묻으면 한 달 안에 완전히 분해돼요. 저희는 이걸로 모든 제품을 포장합니다. 그 옆에는 한과 세트를 판매하는 부스가 있었어요. 젊은 한국인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시식을 권했습니다. 이건 유기농 쌀과 꿀로만 만든 전통 과자예요. 저희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만 사용합니다. 한 부스씩 방문하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모두 제품 자체보다 가치와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명에는 자료와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천연 비누를 만드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한국인 남성이 직접 비누를 만드는 시연을 하고 있었어요. 직접 사용해 보세요. 그는 방금 만든 비누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어봤어요. 부드러운 거품과 은은한 허브 향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씻은 후의 느낌이었어요. 끈적임 없이 깨끗하면서도 촉촉했습니다. 이건 정말 좋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18년 동안 완벽한 비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을 한 가지에 바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열정이었고 사명감이었죠. 박람회를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답은 제품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그들의 진정성 때문이었어요. 소비자들은 그 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의 브랜드가 떠올랐습니다. 마리안네 내추럴도 같은 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달랐죠. 당시 소비자들은 아직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 브랜드의 성공 요인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보고서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를린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보고서를 넘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유엔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 긴 휴가를 신청했어요. 상사는 의아해했지만 제 열정을 본 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었어요. 베를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올리코리아. 윤리적 소비를 원하는 독일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친환경 제품만을 소개하는 플랫폼이었어요. 이게 정말 먹힐까?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이미 답을 주고 있었어요. 소비자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었고 한국 브랜드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웹사이트 구축에는 3주가 걸렸어요. 처음엔 10개 브랜드로 시작했습니다. 박람회에서 만난 기업들이었죠. 그들에게 연락했을 때 대부분 흥분한 목소리로 동의했어요. 독일 시장에 저희 제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웹사이트를 오픈한 첫날 방문자는 겨우 10명이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셜미디어에 홍보를 시작했고 윤리적 소비에 관심 있는 독일 인플루언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방문자 수가 하루 500명을 넘어섰고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유기농 쌀과 꿀로 만든 한과 세트였어요. 첫 고객의 이름은 마르타, 베를린 외곽에 사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장학금으로 적립했어요. 마리안네 장학금은 윤리적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개월 차 올리코리아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주문이 밀려들었고 한국에서 직접 제품을 공수해 배송하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수입니다. 베를린에서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인 유학생 윤지수의 연락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녀는 독일어와 한국어, 영어를 모두 구사했고 올리코리아의 취지에 공감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곧 풀타임으로 전환했습니다. 6개월 차 독일 공영방송 GDF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올리코리아를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섰어요. 카메라 앞에서 올리코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데이터로 시작해 현장 조사, 그리고 직접 경험한 한국 브랜드의 진정성까지. 진행자가 물었어요. 왜 하필 한국 브랜드인가요? 그들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노동자를 존중하는 생산 과정, 소비자와의 투명한 소통. 이런 가치들이 제품에 담겨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올리코리아 웹사이트는 순간적으로 다운되었습니다. 트래픽이 너무 많이 몰렸기 때문이에요. 복구 후 주문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생방송 마지막에 진행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을 본받을 때가 온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마티아스 벨너였습니다. 그 말이 전국에 방송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올리코리아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정직한 기업이 살아남는 세상으로요. 윤지수와 함께 밤을 새워 주문을 처리하면서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변화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방송 이후 한 주가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독일 최대 유통체인 레베아 리더블유이의 전략 담당자 마틴 회프너였어요. 안젤라 마이어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제가 안젤라입니다.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GDF 방송을 봤습니다. 올리코리아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미팅을 하고 싶은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레베는 독일 전역에 3,3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거대 유통기업이었어요. 그들이 올리코리아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물론이죠. 언제 만나면 될까요? 다음 날 오전 케른에 있는 레베 본사로 향했습니다. 윤지수도 함께요. 그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는 듯 들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안젤라. 윤지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베가 한국 제품을 정식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화려한 유리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리셉션에서 이름을 말하자 곧바로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마틴 회프너와 2명의 임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젤라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틴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올리코리아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되었죠? 6개월 정도요. 아직 작은 프로젝트입니다. 작지만 강한 임팩트를 주고 있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희가 왜 연락했는지 아시나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문서 하나를 펼쳤습니다. 이건 저희 미국 제품 매출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미국 대기업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유엔에서 발견했던 데이터와 일치했어요. 놀라운 건 거대 유통기업도 같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희는 이 공백을 채울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가요. 마틴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올리코리아를 통해 저희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너무 커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레베 전 매장에 한국 브랜드 존을 만들고 싶습니다. 올리코리아와 협업해서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윤지수가 내 옆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현재 올리코리아가 거래하는 한국 브랜드들은 소규모예요. 레베 전 매장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 부분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지점입니다. 레베의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 대량 수입을 도울 수 있어요. 안젤라 씨는 브랜드를 큐레이션하고 저희는 유통을 맡는 거죠. 반나절의 회의가 마무리될 즈음 우리는 대략적인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레베는 올리코리아와 6개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먼저 베를린과 미넨의 100개 매장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사무실을 나와 윤지수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아직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지수가 물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 기업들에 연락해야죠. 더 많은 브랜드가 필요해요. 그날 밤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십 개의 한국 중소기업들을 조사했고 윤지수의 도움으로 직접 연락을 취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시간대 차이를 고려해 새벽에 일어나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믿기지 않아요. 천연 비누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중심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 말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겪었던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였죠. 대기업이 소규모 브랜드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넓은 세상에 소개하는 기회였습니다. 2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5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했어요. 모든 기업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환경 정책, 노동 조건, 제품 품질.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어요. 올리코리아의 가치는 지켜져야 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30개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패션 아이템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를 커버했어요. 이 목록을 랩에 제출했고 그들은 즉시 승인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윤지수가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처음 유엔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결과였어요. 어쩌면 어머니의 꿈이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지수, 우리 사무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베를린 아파트 거실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올리코리아가 이제 진짜 회사가 될 것 같네요. 레베와의 협업이 시작된 지 3개월 한국 브랜드존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처음 100개 매장에서 시작했지만 곧 전국 500개 매장으로 확대되었어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 비누를 쓰고 나서 아이의 아토피가 좋아졌어요. 포장이 정말 환경 친화적이네요. 다른 회사들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소비자 피드백이 쏟아졌고 올리코리아 웹사이트는 이제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윤리적 소비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 연방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서 책임자 한스 뮬러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올리코리아 모델이 인상적입니다. 한스는 사무실에서 저를 맞이하며 말했어요. 특히 소비자들에게 윤리적 소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방식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비자들은 강요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저 더 나은 선택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제품 리뷰를 남기고 자신들의 소비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한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속 가능한 소비 교육 캠페인이 있어요. 올리코리아 모델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한 개인의 프로젝트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다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스는 계속 말했어요. 특히 학교 교육에 윤리적 소비 개념을 도입하려고 해요. 안젤라 씨가 교육자료 개발의 조언자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광이죠.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한 달 동안 정부 교육팀과 협업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윤리적 소비 커리큘럼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많이 포함시켰어요. 재활용 시스템, 환경 친화적 포장, 노동자 복지 정책. 모두 실제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건 독일 마이너스 한국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양국 10대들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해 윤리적 소비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죠. 첫 번째 그룹이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40명의 한국과 독일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소비는 투표와 같아요. 여러분이 구매하는 제품은 여러분이 지지하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들의 질문은 예리했고 진지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이미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윤리적 소비의 새로운 물결 올리코리아 스토리라는 제목의 3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어요. 촬영 당일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눴어요. 제 어머니 마리안네는 30년 전 작은 천연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한 정직한 제품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당시 세상은 그런 가치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브랜드는 대기업에 의해 무너졌고 그녀의 가치는 잊혔어요. 카메라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이 모습을 보셨다면 한국 브랜드들을 믿었을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이니까요. 다큐멘터리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올리코리아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하나의 운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윤리적 소비, 한국 브랜드, 정직한 비즈니스. 이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소비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베를린 사무실로 돌아와 윤지수와 함께 앉았습니다. 이제 올리코리아는 10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성장했어요. 윤지수는 마케팅 디렉터가 되었고 독일 각 지역에서 온 젊은 인재들이 합류했습니다. 안젤라,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윤지수가 물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그래요. 우리는 바꾸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독일에서의 성공 이후 올리코리아는 유럽 전역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7개국 유통망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각 국가마다 현지 파트너를 두고 그 나라의 문화와 소비 패턴에 맞게 한국 브랜드를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졌어요. 특히 북미 시장은 그들이 잃어가고 있던 소비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 중이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윤리적 접근 방식이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올리코리아의 사무실은 이제 베를린 중심가의 건물 한 층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50명의 직원이 일하는 회사로 성장했어요. 그중 절반은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 중소기업들도 변화했어요.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국제 표준에 맞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본래의 가치를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생산 방식을 개발했죠. 브뤼셀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포럼의 연사로 초청받았을 때 저는 세계 각국에서 온 비즈니스 리더들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싸서 선택받은 나라가 아니라 정직해서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무대 위에서 객석을 바라보니 5년 전 유엔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포럼 이후 세계적인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자는 한국 브랜드에 특히 중소기업들의 성공 비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의 강점은 진정성입니다. 제가 답했죠. 대기업들이 마케팅으로 환경보호를 이야기할 때 한국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그것을 실천했어요. 소비자들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인터뷰 사진 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어요. 처음 박람회에서 만났던 그 비누 제작자의 공장을 찾았는데 이제는 3배로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직접 비누를 만드는 시연을 하고 있었어요. 안젤라 씨 덕분에 저희 제품이 세계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 아들도 이 일을 배우고 있어요. 가업을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변화였습니다. 정직한 기업이 살아남는 세상,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찍은 제품 화보가 글로벌 패션 매거진 보그의 표지로 선정되었을 때는 모두가 놀랐어요. 한과와 천연 비누, 한지로 포장된 화장품이 세계 최고의 패션지 표지를 장식한 것은 처음이었죠. 표지 사진에는 더 코리안 웨이 정직함이 새로운 럭셔리가 되다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 잡지가 전 세계 공항과 서점에 진열되었을 때 올리코리아의 메시지는 정말 세계적이 되었어요. 베를린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처음 발견했던 그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어요. 이제는 미국 제품의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 제품의 성장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석양이 보였어요. 따뜻한 황금빛이 사무실을 물들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인생도 많이 변했어요. 유엔의 데이터 분석가에서 이제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가 되었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건 처음 품었던 그 꿈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했던 약속. 정직한 기업이 살아남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노트북을 천천히 닫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국가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로서 정직함, 투명성,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서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계시다면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아마도요. 세상은 결국 변했으니까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더 나은 방향으로.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을 거야, 안젤라.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쉽진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려갈 미래는 더 정직하고 더 투명하고 더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요.